토론 관련돼서는 그 해산 그 충남 지역에서 그 해상공단에서 그이 법안과 관련돼서 좀 그 시사하는 지점이 좀 있어갖고 그 사를 좀 말씀드리고 이후에 정부 부처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면 오늘 토론회에서 실제로 주되게는 법안 관련된 것들을 좀 법안을 실제로 만들고 집행해야 될 국회도 국회이지만 행정부에서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법안의 그 성격이나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아 갖고요. 간략하게 저는 그 법안에서 그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좀 서산에서 일정 정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충남 서산 대산에 있는 석역단지는 그 울산 여수와 함께 3대 석역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 여수나 울산 국가산업단지인데 대산은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1989년도에 처음 그 바다 근처에다 매립을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한 최근 사고가 나기 시작한 2019년 그게 한 30년 차 됐던 때부터 사고가 좀 나기 시작했고요. 지금 한 34년, 5년 정도 그 석역단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하나토탈, 현대오일뱅크, 롯데, LG, 뭐 KCC 뭐 이런 대기업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. 여수나 울산보다 상당 규모는 작은데 대기업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그 석역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그 울산에서 있었던 예전의 사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있었던 예전의 사고들이 2019년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정도부터 상당히 한 30년 뭐 저희들이 뭐 20년 30년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께 어쨌든 좀 제가 울산이나 여수 사고들도 좀 쭉 보니까 거의 30년대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좀 했더라고요. 울산도 그 2000년 초반에 사고가 크게 났었고 그다음에 여수가 2009년 8년 10년 요 사이에 또 여수 쪽이 났었고 대산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잘 언론에 아시는 대로 2019년도 5월 17일 하나토탈 유증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사고는 그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. 그 하나토탈 노동조합이 그 파업 중이었습니다. 파업 중이었고 그 쟁행이가 좀 한 3, 40일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 성격분야 특성상 그 조합원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 회사 측에서 그 기술직들, 엔지니어들 가지고 현장직이 아니라 공장을 좀 돌리겠다고 좀 주장을 했었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그 노동단체, 시민단체들이 위험한 일 하지 마라. 운전을 돌리지 말고 노사관계 좀 잘 풀고 나서 공장을 실제로 전문가들 돌리는 게 좋겠다는 그 기자회견까지 열고 좀 오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뭐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라는 것들이 좀 빨리 돌려야 이윤을 좀 석유 공장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돌리면은 뭐 시세만 뭐 몇십억 몇백억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. 그래서 돌리려고 하다가 그 발열 반응 SM이라는 그 물질이 발열 반응을 일으켜서 폭파된 사고입니다. 요즘 탱크가 그 탱크의 그 해치가 터지면서 폭파되었고 그 대산 공단에서 서산 시내까지 한 직선거리로 한 45km 정도, 40km 가까이 되는데 서산까지 냄새를 맡고 구토 증세를 좀 보였던 분들이 있었고요. 그래서 실제로 한 뭐 나중에 가면 뭐 1000여 명 넘게 그때 당시에 몇백 명의 병원을 가셨고 그 외에 좀 그 사고 접수를 좀 하고 하니까 몇천 명의 병원에 접수를 좀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. 요 사고 때문에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공장 회사 측한테 돌리지 말고 노사간에 합의를 좀 해서 전문가들이 돌리면 좋겠다는 입장을 미리 좀 밝혔는데도 하고 사고 나고 그래갖고 여기 뭐 이제 오늘 참석하신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도 한테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저희들이 사고가 예견되니 좀 막아달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냐는 얘기 전달도 좀 했었고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사고가 관련된 그 노사 그 조사위원회를 꾸려지는데 보통은 뭐 행정기관들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뭐 기관들만 들어가는데 노동조합이 참여를 좀 요구를 좀 했었고요. 그 노동조합도 플랜트 동지들 많이 와 계시는데 그 실제로 처음 그 사고를 가장 먼저 모든 사고에 접하는 것들은 저도실은 플랜트 동지들이 제일 접합니다. 시설물과 같이 제일 먼저 가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지들도 피해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민주노총하고 시민단체가 요구를 해서 그 원청의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플랜트 동지들이 좀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를 좀 해서 처음 그 뭐 플랜트 포함해서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를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조사 과정 겪었고 그 겪은 이후에 그 조사 결과 발표까지 같이 저희 마지막 고용노동부 그
품평회까지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좀 제시했던 일이 있었고요. 그리고 바로 2020년 3월 4일 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롯데케미칼에서 압축기가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. 그 압력 한 105kg가 넘는 압축기가 야간에 새벽에 뭐 한 2시에 3시에 터지면서 그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주변에 그 한가까지 다 날아간다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었는데 압력이 워낙 세갖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게 낮에 사고가 났었으면은 낮에 현장에 일하는 뭐 프랜트는 잘 아시겠지만 롯데나 LG까지 하면 뭐 하루에 출력 인원들이 뭐 몇천 명 되니까요. 근데 낮에 터졌으면 실제로 수백 명, 진짜 끔찍한 사고가 날 거였는데 새벽 3시라 교대 근무만 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고 다행히 그 시간대가 현장을 도는 패턴이 있는데 돌지 않고 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다행히 현장 그 사고의 내용이나 그 압력에 비하면은 다친 사람은 다행히 많지 않았습니다. 10여 명 안에 있는 공장에 있는 분들 다치고 현장에 숙소에 계시거나 그 주변 마을 계신 분들이 좀 거기서 한 4, 50명 정도 다쳤던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. 두 사고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대성공단이 2017년부터 한 22년까지 한 3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2019년 하나토탈 사고 이후에 좀 화두가 되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 대산공단에 대한 좀 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좀 얘기를 좀 했었고요. 그래서 그 충청남도 고용노동부 서산시가 주관해서 그 대산공단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그 안전 투자를 좀 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8,070억이라는 안전 투자 금액을 좀 하겠다는 선언을 좀 합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오시고 충남도 그다음에 서산시 이렇게 좀 참여해서 8,07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안전에 투자하겠다는 그 선언을 좀 하고 각 회사별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좀 진행합니다.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들 참여해서 아까 그 현재승 국장이 제기했던 8,070억 자체가 실제로 정말로 순수하게 안전에 투자한 금액인지 아니면은 석유공장이 하시는 대로 뭐 3년, 4년에 한 번씩 정기 보수라는 걸 합니다. 그러면은 시설 보수하고 보완하고 하는데 그런 돈까지 포함이 된 돈이면 실제로 8,070억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8,070억 자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감도 안 잡히는데 8,000억 진짜냐 만약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원래 잡혀 있었던 안전 투자보다는 원래 시설 보수하려고 했던 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8,070억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노동단체들이 제안을 했었던 8,070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좀 대고 이것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검증단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했고 그 부분을 여튼 고용노동부나 서산시나 기관들이 좀 받아줘갖고 그 검증단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토탈 사고 이후에 그 같이 참여했던 단체들과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이면 5년 차 되고 있고요. 그 매년 그 반기마다 한 번씩 그 위원회 회의를 하고 회사 측에서 그 반기 동안 활동했던 그 상황 보고를 뭐 어쨌든 사진이나 증거로 해서 PPT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발표하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현장을 직접 회사를 좀 돌면서 방문합니다. 그 위원들 19명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회사 측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런 일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각 회사마다 뭐 2천억, 3천억 이런 규모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 검증단한테 회사 측에서 현장 검증까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. 직접 그 현장 보고 한 번, 그 다음에 회의석상에서 보고하는 한 번 해서 이렇게 좀 8,070억 내년 23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내년까지 해서 실제로 좀 잘 되는지 좀 검증을 좀 하려고 좀 저희 단체에서 추천했던 사람들, 시민단체 추천은 3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기관분들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그 언론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민간인이 다수가 많이 들어가서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아까 법안에서 담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미리 지역에서 좀 실천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실제 주체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다칠 수 있는 그
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그 원청에 있는 정규직보다는 실제로 현장 직접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다칠 위험성이나 더 돌아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론위원회 활동과 관련돼서 좀 잘 좀 그 녹아날 수 있도록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검증위원회 때도 실제로 회사에서 그 원청 노동자나 아니면 사무단체 가능한데 굳이 그 직접 일하는 뭐 플랜트나 하청 노동자들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제기를 많이 했을 때 저희 단체들이나 지역에서 얘기했던 실제 제일 먼저 다치거나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더 설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, 그래서 그 사후조사위원회에 실제로 좀 플랜트 충남지부가 직접 좀 참여를 하고 그 검증단에도 같이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배출 저감 관련된 것들도 좀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여수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서산시도 그 배출 저감과 관련된 계획을 좀 세우고 그 같이 이곳을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처음이 힘들었는데 처음에 그 사고 났을 때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그다음에 노동단체가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그 화학사고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당연시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들이 처음에 해줬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도래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들 좀 법적으로 좀 강제하고 명시해 놓으면은 훨씬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노동부나 환경부 또 그다음에 그 관계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업무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하고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사고는 직접 현장에서 나는데 이 큰 업무들이 환경부나 고용노동부, 고용국가상으로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고 대응과 관련돼서는 좀 신속성이라는 게 지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. 법안에도 혹시 담을 수 있다라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, 그다음에 실제로 사고가 직접 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의 권한을 좀 어떻게 좀 더 강화해주거나 강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꼭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늘 자리에 안 왔는데 그 화학사고나 큰 사고의 가장 초동은 소방관제청이 출동합니다. 소방서가 출동해서 그들이 어쨌든 사고 대응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 사고에 대한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사고 났을 때 대응이나 준비 관련돼서도 기관의 성격이나 역할상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화학사고는 특별히 그 소방의 역할들도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법안에다가 담아낼 수 있으면은 소방의 역할이나 소방이 좀 차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났을 때 어쨌든 인명 구조나 아니면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소방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법안에 좀 담아내면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서산에서 그런 그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좀 진행하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그 기업체들이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. 어떻게 사고 나면 어쨌든 자기들한테만 계속 추궁을 하고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초창기 8,070억 나왔을 때 사고 나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큰일을 났는데 사고를 물론 가장 그 원천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 기업체에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법안에 좀 담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나 의무를 좀 규정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돼서 기업들의 불만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처음에 그래서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 막 들어간다고 했을 때 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들이 있을 때도 또 같이 들어와서 막 기업체를 못 살게 하거나 기업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것 같은 고민들 때문에 기업체들이 거부를 하거나 하는데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사무나 지방사무가 좀 할 수 있는 역할들,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업이 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같이 좀 보조를 해줘야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안 다치고 그다음에 환경에 피해가 없이 만들려면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책임 추궁이나 몰아가는 것들을 막아내고 다른 역할들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. 그다음에 저희 시민단체는 이 검증단 들어가면서 기업체들이 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기업과 지방정부, 국가정부,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포함한 주민들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 일치를 좀 잘 꾸려내는 것들, 잘 법안에 못 담으면은 지방자치단체나
단체에 내려가서는 그것들을 좀 아주 조화롭게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좀 담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